한 2년은 가지 않을까요?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는데 고공행진 할 거고 은행 금리 최고치 받을 거고 돈이 돌고 이 금액이면 편한데 돈도 안 도는데 물가는 올라서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. 한 2년 정도는 가야 숨은 쉬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금리를 낮춰줄 수는 없어. 내는 이자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든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언은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.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자가 맞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저렇게 한다든지. 안녕하세요. 네. 선생님 또 촬영 전에 생각 대화를 하다가 네네. 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. 네네.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. 맞아요. 사람들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어하는데 이게 좀 언제쯤 안정적으로 좀 변할까요? 한 2년은 가지 않을까요? 그냥 봐도 한 2년은 갈 것 같아요. 뭐 점을 치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문제지만 점을 안 쳐도 일반인들도 대충 지레짐작하고 있잖아요. 전쟁이 좀 잠잠해져야 되고 중국이랑 미국이 조금 잠잠해야 우리가 원자재 갖다 쓰기가 편할 거고 눈치 덜 볼 거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는데 잡기 전까지는 계속 고공행진 할 거고 은행 금리 최고치 받을 거고 은행 금리가 떨어져야 물가도 떨어질 텐데 그리고 원자재 값은 계속 올라갔고 이 올랐던 걸 다시 떨쳐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하다못해 3만 원짜리 사입던 옷을 이제는 3만 7천에서 4만 원을 줘야지 똑같은 옷을 사입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. 그러면 이게 안정을 찾다기보다 이 베이스로 가고 조금 경기가 풀려야 돼. 돈이 돌고 이 금액이면 편한데 돈도 안 도는데 물가는 올라서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게 한 2년 정도는 가야 조금 괜찮네, 숨은 쉬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. 이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생활이 좀 힘들어지잖아요. 이제 그렇게 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텐데 맞죠? 이 정집에 왔을 때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? 내가 당장 행할 수 있는 것만 해결할 수 있는 거죠. 근본적인 건 해결이 안 되죠. 왜? 이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오르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. 그리고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.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지금 블랙다운, 셧다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.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뭐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. 미국이 금리를 낮춰야 우리도 낮출 수 있는 구조잖아. 우리는 다 수출해야 되니까. 미국이 금리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러면 눈치를 보게끔 돼 있고 우리는 금리는 올랐고 그럼 여기서 중국에서 우리가 원자재 갖고 올 때 중국 눈치를 또 봐야 되니까 이중으로 우리는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점을 보러 올 때 금리를 낮춰주세요. 더 대출하고 싶어. 이건 내가 해결이 안 되죠. 이 친구가 이자를 낼 수 있게끔 어떤 취직을 한다든지 알바할 수 있는 건 권해줄 수 있는 거죠. 내가 금리를 낮춰줄 수는 없어. 근데 이 친구가 당장 내는 이자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든가 제가 작년에 연말에 그랬어요. 작년 추석 막 지나고 나서 금리가 되게 많이 오를 것 같다.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금 다 갈아타라. 그래서 정작 나도 대출금에 이자 제일 센 걸 미리 갚아놨다고요. 그리고 났더니 막 연말 12월 달부터 해서 계속 지금 고공행진. 만약에 내가 안 갚아놨으면 나 지금 엄청 어려웠을 텐데. 갚아놨잖아. 숨통 쉬기 편하게. 근데도 숨쉬기 어려워. 물가가 계속 이자를 좀 적게 내는 방법을 찾았더니 물가가 지금 더 올랐어. 이자 내는 돈에 지금 내가 쓰는 지금 생활비를 더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만약 내가 이자를 안 줄여놓고 대출금을 안 줄여놓고 그대로 내고 있다 그러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.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이 생활의 패턴을 한 번 더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. 뭐 나가는 지출을 한 번 더 관리를 지금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아까 실장님한테 내가 처음 겪는 어려움? 이거 뭔가 조절하지 않으면 어렵겠구나. 왜?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들어오는 건 한정적인 건데 내가 똑같이 지출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. 분명히 똑같은 지출인데 이미 지출 금액은 커졌어요. 달에 한 300, 400 정도가. 난 분명히 똑같이 지출하고 있는데 이 400이 물가가 오른 거예요. 그러면 이 400을 내가 줄일 수 없으니 다른 거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찾아야 된다는 거죠. 그렇다면은 힘들잖아요. 사람들은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될까요? 제일 좋은 방법은 이자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당장 찾으셔야죠. 평수를 줄인다든가 저렴한 집을 알아본다든가 이자를 안 안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. 그래도 부담스러우면 진짜 직장 놔두고 투잡, 쓰리잡까지 생각해서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야죠. 더 이상 수입이 안 늘어날 수 있는 요지는 많고 구군이 어려우니까 수입은 딱 요 정도일 텐데 그 전하고 작년, 재작년하고 똑같이 수입 지출을 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.
그럼 나도 내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 지금 당장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테크나 알바를 찾아보셔야죠. 생각보다 재테크는 정말 많다는 거예요. 간단히 뭐 블로그 후기 써주고 뭐 알아봐주고 뭐 한 주에 40, 30을 받더라고요. 한 달에 뭐 150을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잠자는 시간을 조금 줄여놓고 그렇게 해서 이자금을 낼 수 있게끔 맞춰놔야지.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이 직장 다니면서 이자 올렸다 힘들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. 단기에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2년을 버텨야 돼. 안 그러면 이게 경매에 나온다든가 더 조그만 집을 옮길 집이 없을 텐데 집주인들도 이자를 올릴 거니까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지. 맞잖아요. 그러면 본인 사주에 어떤 투잡을 하는 게 맞고 뭐가 어울리고 어떤 게 괜찮고. 나 아는 친구는 우리나라 조금 큰 데 다녀요. 근데 이 친구 주말에 쉬니까 다른 데 직장을 계약서를 쓸 수가 없대요. 주말에 계약서 안 쓰고 할 수 있는 알바를 찾아서 하고 있어요. 토요일 일요일만. 거기가 식물 카페인데 관리해주고 시간마다 물 주고 자리 배치해주고 요런 일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4-5시간 11시에서 뭐 4시인가까지만 한다 하더라고요. 딱 손님 많을 때 식물 관리하기 편할 때 요때. 그러면 그것만 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한 달에 8번 해서 그래도 한 달에 뭐 한 60-70만 원? 그러면 내 이자 기본 오른 거 값은 이미 해결은 했지. 단 주말에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거나 어렵겠죠.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놀러도 가고 돈도 펑펑 쓰고 응? 오른 이자도 막 낼 수 있을 만큼 경기는 아니니까 한 가지는 참아야지. 이게 우리 같은 사람한테 전보로 온다고 해서 뭐 내가 이자를 낮춰주거나 뭐 직장을 막 좋은데 가도 이자는 부담스러우니까 그건 못 해주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언은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. 조금 더 오르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자가 맞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저렇게 한다든지. 그리고 요즘 나라에서도 정말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. 젊은 친구들 뭐 30살, 35살 때까지는 청년들 모은 해락해갖고 정말 많이 그걸로 갈아타나라 한다든지 고래도 알바 해봐라 한다든지. 그러니까 이런 뭐 조금 더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게끔 그죠? 해주신다는 그죠? 하루아침에 1억 천금은 못 줘. 근데 여기서 바뀌거나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조언 드릴 수 있죠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